노루선생의 역사저격. 이번 편은 산서성의 지배자 고구려 탐사 여행의 마지막 편 5탄으로 평양섬 및 살수 요동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양성을 갔는데, 제가 본 평양성 크기도 크긴 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당나라와 맞짱을 뜬 고구려의 평양성 치고는 좀 작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양성 외성이 아니고 내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정도 성은 이 크기도 크기라니와 이 정도는 내성으로 봐야지 이거를 전체를 평양성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인분시에 외곽에 무슨 평양에 그 외곽 성 있는 것 같으니 성이 거의 없고, 나머지 게 종로, 그 큰 대북을 걸었다는 종로각이 하나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는 봤는데, 이 성은 제가 보기엔 내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성은 뭐 그 성이 이제 외성과 내성, 이 왕이 거처하는, 황제가 거처하는, 아니면 태왕이 거처하는 그런 것이 이제 내성이죠. 내성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그 근처에 그 중국 애들이 이렇게 성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써놨길래 사진을 제가 한 장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국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요 글자와 요 글자를 확대해서 한번 딱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평양성세, 여기는 고성유풍 이렇게 써놨죠. 이거 평양은 맞는 것 같은데, 얘들은 양자를 이양자 써, 막을 양자 썼더라고. 하여튼 이런 건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한 장 더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일행들입니다. 일행들이 여기가 평양성이니까 인분씨가,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게 요건데, 얘가 이제 요 정용석 씨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정용석 씨는 이게 기상학자시죠. 기상학자식인데, 이 양반이 책 쓴 게 참 여러 번 있어서 저도 많이 다 읽었는데, 이 양반이 쓴 책에서 이런 게 하나 나와서, 이게 당고종의 대명궁입니다. 대명궁. 요만큼이 지금 현재 500m.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500m인데, 요까지 1000m, 1500, 요게 2km입니다. 앞면이 2km, 뒷면이 2km. 이게 이치가 이제 당 고정이면 이세민의 또 손자 이세민 아들이죠. 그 고종이 여기에 거처한 거예요. 이 대명궁이라고, 이제 서안에 있는, 장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내성이라고죠. 그건데 대명궁인데, 대명궁이 궁 하나가 이렇게 크다니까. 여기 흥암문, 건복문, 뭐 주복문, 주복문, 뭐 망산문, 연정문 해가지고 이 문이 5개에다가 뭐 광범 뭐 해가지고 이 엄청난 이 크기라. 그 우리도 요 정도는 이게 내성으로 봐야 된다고. 왜냐면 당나라와 맞닥던 이 대고구려의 성이 요거만 쬐그만 앞에 뒷문만 있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이거 내성 아닙니까? 그게 다들 내성이라고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드릴게, 이곳이 보자왕을 불러 꾸짖고, 보자왕과 동생 남건을 검주로 귀양 보낸 당고종 이치의 거처 대명궁의 조감도다. 이 장안에, 그러니까 쉽게 서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내성입니다. 여기가 요때 요게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AD 668년, 이게 668년 고구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9월 20, 이게 음력입니다. 음력 9월 21일에 평양성이 함락하여 보자왕과 대신들을 포함한 20만 명을 당나라로 압송하는데,
당고종은 668년 해를 지난 게 아니고 그 안에 12월 30일 음력 12월 30일 이전에 12월에 보좌관과 남건을 만나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보좌관을 꾸짖고 남건을 검주로 귀양 보내. 여기서. 근데 요거를 따지면 딱 2개월. 2개월 서안에 있는 장안성까지 2개월 걸리는 그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20만 명을 끌고 옛날 걸어서 2개월 걸릴 거리.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 평양에서 어떻게 서안까지 20만 명 끌고 2개월에 주파합니까? 말도 안 되죠. 제가 생각하는 이 현재 이 인분시 거기가 평양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만서도 우리 박동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북경에서 오는 것도 멀어. 너무 멀어. 2개월에 주파 못해. 옛날에 걸어서. 이게 당고종과 보좌왕이 만난 시점과 이 9월 20일날 평양성에 함락된 시점에서 시간을 따지면 딱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 내에 걸어서 가신 거리는 제가 보기엔 인문시 정도밖에 안 된다.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종로가게, 외성 중에 종로가게 하나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참 엄청난 크기에 여기 북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니까 없고, 이렇게 성 하나만, 이렇게 누각 하나만 딱 떨어져 있더라고. 누각 하나만 딱 떨어져 있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었습니다. 우리 이행들은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그래도 대북이 걸린 줄 알았더니 조그만 북이 걸려 있다고 그렇다. 요런 종 걸렸던 누각 하나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외성에 하는 누각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살수인데, 수나라 양광이가 수양대죠. 양광이가 40개 군을 만들었습니다. 40개 군. 그렇게 1군, 2군, 3군, 4군 해가지고 40개 군을 만들어서 113만 명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고구려 초입에 있는 요동성을 공격했는데 그 정도 함락을 못 시켰어. 113명 끌고 왔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중문한테 9개 군이 30만 5천 명입니다. 9개 군을, 그러면 우중문 밑에 우중술, 거기 장군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우중문을 대장으로 해서 30만 5천 명 9군을 주고선 평양성을 공격하라. 그런데 평양성 공격에 가가지고 딱 살아서 돌아온 자가 몇 명이냐? 2,700명. 그러면 상환율이 몇 프로요? 0.89%. 1%도 안 돼요. 다 죽었어. 사망한 자가 30만 5천 명에서 2,700을 빼니까 30만 2,300명. 30만 2,30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보듯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를 막아가지고, 근데 강남대학 때는 이 북한에 있는 살수를 통천강을 참 살수라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쉽게 쌉소리지, 쌉소리. 근데 거기에 물을 막아가지고, 을지문덕 장군이 물을 미리 막아가지고 물을 터뜨려서 그 살수를 건널 때 30만이 막 가운데가 잘라지도록 물이 들어가서 수공으로 많이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그 조선상국사에 나오는데 수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수공이란 말이. 근데 제가 전에 건설업을 좀 했었거든요. 건설업을 했었는데 그 수공물 30만을 무너뜨릴 정도의 그 많은 물을 가두려면은 댐을 막아야 되는데, 그 댐에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댐 만들기가 옛날 고구려 기술로 불가능하다. 제가 이 댐 공사는 지금 현대에서도 댐 공사는 사실 난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사하는 기간, 공기라고 하거든요. 이 건설업자들은 공기하면 다 하는데, 이 공기가 연단위로 들어갑니다. 1년, 2년, 3년 연단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현대에서도 그 중장비니 뭐니 장비가 많이 있어도 연단위로 들어가는 이 땅 공사를 그렇게 빨리 고구려에서 그거 쌀 수 있나? 그건 못 쌉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곡으로 몰아넣고 공격을 하지 않았나. 또 사실 진격보다 어렵다는 후퇴 상황이거든요. 후퇴다. 저기 이 우중문이 대장이 저기 을지문덕 장군이 딱 한국 한다고 협상한다 치고 우중문 진영을 찾아와 보니까 다 병사들이 굶어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있고 이들 쫄쫄 굶었구나. 그걸 알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돌아갔는데 우중문이가 지가 철수할 명분이 없어. 그런데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가짜 항복문서를 딱 보냈지 않습니까? 우중문한테. 자, 네가 제주가 침몰하여 여기까지 왔으니 만족하고 돌아가길 바란다 하면서 우중문한테 니들이 귀환하면은 우리가 왕과 같이 가서 양광이를 만나마. 그러니까 우중문이도 그 문서를 딱 편지를 받고 자기도 건서로 잡았으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빌빌거리는 우리 저기 굶어가지고 쫄쫄 굶어는 우리 병사들 됐고 지금 공격해봤자 무조건 지는 거고 저 하나 근거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 양광에 가서 얘들이 한국 하나 온다 버스 딱 잡은 거예요. 그러던 첫수 명령을 딱 하니까 진격보다 어렵다는 후퇴 명령을 얘들이 겁나니까 이 방진으로 후퇴돼. 방진이면 이렇게 네모나게 진을 짜가지고 후퇴하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엄청 느려. 이게 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후퇴하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 방진으로 후퇴라고 했는데 살수에서 물을 건너는 도중 집중 공격을 했다는 이게 강력한 살수대첩의 이런 근거입니다. 이 물을 건너는 도하라는 거는 현대전에서도 지상군이 도하 중일 때가 가장 그 군대가 취약할 때입니다. 도하할 때가 반은 물속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건너가고 뒤에서 물 건너가려고 뒤에 있는데 거기서 집중경을 쫓아가면서 한다고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 후군 단장 김세용이라는 수나라 장수가 죽었어. 거기서 이 고구려군이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이 뒤를 담당하는 이 도망가는 뒤를 담당하는 신세용이라는 수나라 장군이 축사됐다니까. 그러니까 살수에서 그냥 몰살된 거 계곡에다 몰아넣고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은 또 설 무슨 장군이가 걔는 또 거기서 분전해가지고 조금 고구려군을 물리치고 좀 테러도 개척하고 한 그런 공로가 있어도 나중에 그 양광이가 표창해줬다니까. 이게 살수에서 상 몰살한 게 얼마냐? 30만 2,300명이 여기서 몰살한 거예요. 여기서 몰살하니까 양광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우중문 우중수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서안을 끌고 왔다니까. 지지지지. 이게 살수의 대첩입니다. 저는 수공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도하 중에 집중 공격을 해서 이 수나라 병사들을 척살해서 살수 대첩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살수의 계곡의 전경입니다. 요 앞에가 현재는 지금 살수가 1km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도 물이 흘렀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지금은 계곡이 엄청 깊습니다. 이게 수만 명이 여기 돌아도 갖다 놓는 이런 계곡이 엄청난 계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몰아넣고 공격한다면은 이거 도가니든 쥐꼴이죠. 이런 계곡입니다. 이런 계곡. 이런 게 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게 이제 제가 앞에서 살수라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동하면서 이제 지들이 이제 올해가 이제 귀국날이거든요. 이 날이. 요동성을 찾으려고. 사실 요동성을 이게 이제
박물관에서 지들이 뭐 찍은 겁니다. 여기에 고성진이라고 해서 고성진. 여기 이제 환곡 상성, 이 거래할 때 상자죠. 환곡 상성이라고 써서 여기가 분명히 여동성이다. 이 고성진 여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다시 환곡으로 갈 때는 대충 찾아보고도 못해서 갔다가 내려올 때 환곡을 다시 들려서 여기를 샅샅이 주셨습니다. 샅샅이 쓰는데 결국은 못 찾고 뭐냐면은 여기가 밑에가 이제 황하 밑에가 그 중국말로 산샤댐, 산서댐이죠. 산사댐을 만들어서 물수위가 높아진 바람에 여기가 다 수몰이 됐답니다. 성이 다 수몰이 돼서 그래서 이 고성 이 한국 이민적 이 한국의 그 이민자들을 전부 일로 옮긴 거예요. 높은 데로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이 기념관도 만들어 놓고 기념물도 만들어 놓고 중국 분들하고 하니까 그 산성은 다 물속에 잠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기고 자기들은 일로 다 이사 나왔다. 그래서 지들이 그걸 알고 요동성은 못 찾겠구나 해서 여기 앞에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성촌, 고성촌 이게 고성진의 고성진의 고성 거기가 요동성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여기가 수몰이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면서 이제 다시 황하입니다. 이게 황하를 하나 찍은 거고 그러던 기국을 했습니다. 기국을 했는데 지가 이제 못 가본 곳이 이제 여기가 이제 얼음동굴이 있거든요. 얼음동굴. 마술산에서 얼마 또 올라가면 얼음동굴인데 이 얼음동굴이 이 얼음을 떼가지고 그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수천 년 전에 이게 이루어진 얼음동굴이라는데 그 고조선 사람들이 장년을 지날 때 얼음을 썼다는 얼음 빙자 한문으로 이 물숫자에다 위에 점 찍는 얼음 빙자 있지 않습니까? 얼음 빙자가 거기 나와요. 얼음 빙자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얼음을 썼다는데 그때 당시 얼음이 어디 있냐고 냉장고도 없는데 이 얼음 동굴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사실 가기로 했었는데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이게 전체 얼음입니다. 이게 다 얼음입니다. 얼음으로 계단 만들어 놓고 이 전체가 얼음입니다. 이 얼음 동굴 얼음 동굴이 여기 있습니다. 바깥에는 이렇게 엄청 더워. 엄청 더운 날씨인데 요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얼음 동굴입니다. 다 얼음. 이렇게 얼음입니다. 요런 데가 하나 거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저희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호구폭포입니다. 호구폭포. 여기 이제 황하강 에서 이제 태양사막 해가지고 직선으로 이제 북경 쪽으로 올라갔다가 막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러고선 백이숙대모에서 90도로 딱 꺾이죠. 그 내려오는 줄기입니다. 거기를 이세민이가 여기로 못 가. 너무 이 물살이 세가지고 계곡도 있고 이런 물살을 어떻게 가? 어떻게 건너냐고. 양광이도 여기 못 건넜지. 양광이도 못 건너고 저기 이세민이도 다 조사해보고 양광이가 왜 졌나 다 알아보고 그러고서 작전은 결국 지도 양광이가 온 진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왔다. 이런 데를 못 건너지. 건널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물살 세니 어떻게 가? 이렇게 계곡도 있고 물살도 세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하가 거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 호구폭포를 저희가 시간 없어서 못 보고 다시 그냥 기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태원시에 있는 현재 이름이 평요고성 아까도 그 고성촌 말씀드렸죠. 오래된 고자 이 고자를 빼면 뭐예요? 평요성 평양성 평요성 발음도 비슷하고 그런데
여기는 뭐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그 성원식 씨가 국내성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국내성으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름도 좀 비슷해. 평요성, 평양성.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이제 이 누각의 이 옹성입니다. 옹성. 옹성 딱 있고 이렇게 치 딱 만들고 앞에 또 해자 딱 만들고 여기 치입니다. 치가 딱 있고 앞에 해자 딱 만들고 이런 해자를 딱 만들고 치 쫙 있고 그 이거를 위에서 공중에서 찍으면은 거북이 모양으로 돼 있고 요게 이제 국내성이라고 평가가 된다는 평요고성입니다. 평요고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루성 역사저격 산더성의 지배자 고구리 탐사여행 마지막 편 5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